네, 첫 번째 시청자 의뢰인 제보 사연. 제목은 비비탄 총과 저주의식이에요. 어, 사실 이거 좀 저랑 제보 주신 고객님이랑 어, 좀 빵 터지게 웃었던 사연인데요. 근데 또 웃지 못할 사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자주 의뢰인들한테 배우게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뭐 신의 섭리에 깨달았다고 해서 전부 다를 알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은 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보 주신 분은 사실 저에게 이 저주 대행을 상담 받으시던 분이었어요. 저주 대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거의 한 6개월 동안 통화했던 것 같아요. 그 매일 통화한 건 아니고 제보자께서는 거의 한 달 통화하고 또 한 달 통화하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통화했던 것 같아요. 제보를 해주신 분이 저주대행을 의뢰하실지 안 할지는 저는 감을 못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할 듯 말 듯, 할 듯 말 듯 한다고 하다가 안 하시고 또 이제 안 하나 보다 싶으면 또 상담 전화가 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6개월 동안 상담만 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어, 고객님 왜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이 좀 부담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 나이를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밝히시더라고요. 20 초반, 20대 초반. 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성분입니다. 그러니까 22살 된 여성분이었는데 대학교를 나오진 못했고 고등학교만 졸업하셨대요. 그리고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고 또 어,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다 말씀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22살의 어린 여성이 일하게 된 그 시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거기 남자 상사와 좀 불편한 그런 관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래 다니지 못하고 그래도 2년 정도 다니다고 합니다. 2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결국은 못 버티고 그만두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그리고 성희롱도 당했지만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서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한가하게 경찰서 들락거리거나 또 고소인으로 조사받거나 이런 게 너무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제가 이분하고 6개월 동안 상담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회 경험도 없이 중소기업에 어렵게 취업을 했고 거기서 이제 계약직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좀 살려나 싶었지만 뭐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하다 보면은 저축을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대요. 그렇게 다니는데 그 남자 상사로부터 성추행도 당하고 또 그거를 덮기 위해서 굉장히 퇴사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린 나이에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고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은 이력서를 못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쿠팡 물류센터에서 물집이 잡히고 집에 오면 초주금이 되고 근데 왠지 그 모든 게 그 남자 상사 때문이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서 인터넷에 찾다가 제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저주대행을 보고 저한테 상담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돈은 없고 저주는 하고 싶고 저주대행 하자니
이분한테는 이제 그 수십만 원 되는 돈도 굉장히 큰 돈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눈치채고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분한테 그랬어요. 아, 그러면은 화살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 저주 인형도 만들어서 직접 해보는 건 어떠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가 이제 문득 딱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아, 그러면 어, 쿠팡에 보면은 이 비비탄 총이 한 만 원도 안 하는 총을 팔더라. 그리고 비비탄 총알도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 차라리 그냥 그러면은 그 상대방 그 사진을 프린트한 다음에 뒤에 그 저주부적 뭐 한 10장 정도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한 달 한 장씩 뒤에 붙여서 비비탄 총으로 그냥 쏘면서 저주를 해라. 그렇게 이제 어, 장난으로 말씀드렸죠. 장난 반, 농담 반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마지막 하고 막 서로 막 웃었어요. 저는 이분이 진짜로 그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어, 너무 한 6개월 동안 상담을 해드리면서 매우 친해졌기 때문에 정말 농담이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장난이지만 전 그러면은 사람이 어, 정신이라도 좀 편해야 사니까 비비탄총으로 그냥 그 사람 사진 프린트해서 쏘면서 욕하시고 저주하세요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둘 다 이제 빵 터지면서 웃었어요. 저는 당연히 농담이니까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하고 한 6개월 됐나? 최근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또 알게 되셔가지고 보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코너를 만들 거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안 그래도 제보할 일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저랑 1년 반 전에 상담을 할 때 제가 농담처럼 던졌던 비비탄 총으로 그 저주하고 싶은 사람 사진을 프린트해서 쏘는 그거를 실제로 했대요. 제가 마치 1년 넘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연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이제 어떤 그 저주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실제로 이제 22살 그 어린 나이에 여성분인데 제가 농담처럼 했던 말 또 본인도 농담 한번 더 받아주셨던데 그걸 실제로 한 거예요. 1년.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사연을 제보해 주신 하신 말씀이 속이 좀 시원해졌다고 해요. 어, 가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할 때 그 사람 사진 프린트해서 비비탄 총을 쏘면서 저주를 했대요. 무슨 놈아 뭐 죽어라 이런 식으로 했겠죠. 한 그렇게 하기를 한 3개월 정도 더 있을 때 이분이 이제 좀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3개월 정도 되니까 왠지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게 무섭다기보다는 약간 오싹하지만 그렇게 무섭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오싹함이 느껴지는데 항상 그 자기를 어, 해고하고 또 성희롱했던 그 남자 상사 얼굴에 총알을 쏠 때마다 굉장히 만족이 되면서도 동시에 오싹함이 느꼈대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뭔가 뒤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자꾸 들더래요. 근데 그 느낌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대요. 뭔가 진짜로 어쩌면 자기의 행위가 그 남자 상사한테 저주를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받았대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힘들 때면은 그 사진을 프린트해서 사진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자그마치 한 3시간 이상을 총을 쐈대요.
그리고 이제 9개월차 됐을 때, 그때부터 이분은 뭔가 굉장히 가위에 눌리는 일이 이제 잦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 두통에 시달리고,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가위에 눌리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멈출 수는 없었대요.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의지할 곳 없는 그 22살 어린 여성이 물리센터 일을 하면서 고되게 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남자 상사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가위가 눌리는 거는 이 자기의 어떤 저주 행위 때문에 가위 눌리는 게 아니고 거의 이제 1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물리센터 그 노동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꿈을 꾼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1년 딱 됐을 때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1년 동안 이분은 비비탄총으로 그 자기를 성희롱하고 해고시킨 남자 상사를 사진에다가 총을 쏜 거예요. 그래도 그 속사정을 알았던 동갑내기 그 격리 직원이 있었대요. 근데 그 격리 직원이 어느 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자기도 회사 그만뒀다고 하면서 얼굴 좀 보자고 했대요. 근데 이분은 쉽게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성희롱 당하고 회사에서 잘리기까지 그 모든 사연을 알고 있었던 그 격리가 모른 채 있다고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격리는 아무 문제 없이 회사를 다닐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본인이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본인이 회사에 잘릴 위기가 되니 그때 이 제보자가 생각났대요. 미안함도 밀려오고 그리고 아무래도 동병상련이죠. 그래서 회사에서 잘리고 말이 잘리는 거지 제발로 걸어 나온 거죠. 이 친구가 생각이 나서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는 그 격리 직원을 만날지 말아야 될지 고민에 빠졌대요. 하지만 너무나 궁금해지는, 원래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만났대요. 뭔가 좀 새로운 걸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막연한 기대심을 가지고 저 카페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죠. 자기를 성희롱하고 해고시켰던 그 남자 상사가 이혼을 하고 뭐큰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저촉사고가 나서 한 달 정도는 그래도 회사에 쩔뚝거리면서 다녔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이분이 9개월 차 됐을 때 가위 늘리고 할 때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제보자께서 이제 이 사연을 말씀하시면서 그 자기를 해고하고 성희롱했던 그 남자 상사가 자기가 비비탄총으로 매일 사진에 총을 쏠고 9개월 됐을 때 가위 눌렸을 때 그때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니 이분은 무서우면서도 너무나 속이 후련했대요. 마치 1년 동안 생각날 때마다 총을 쐈던 그 행위가 어쩌면 살을 날리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 저주를 6개월 이상 또 이어가게 됩니다. 언젠가는 죽겠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쐈대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상하게 그 격리 직원은 이분보다 더 1년 정도 더 다녔기 때문에 회사 사람들이랑 알고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 상사는 그 이후로는 아무런 일이 없었대요. 이제 치료도 잘 되고 회복도 해서 다시 예전처럼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물론 이제 이혼하고 또 새로운 또 여성과 행복한 데이트를 이어가고, 그래서 이분은 1년 넘게 비비탄총으로 그 사진을 쏘는데 좀 허탈했대요. 그리고 뭔가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자신한테 이뤄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물리센터에서 어, 그 계약이 종료되고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았고, 그리고 셔틀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셔틀버스 타고 내리고 집에 오는 길에 넘어졌는데 정말 그냥 가볍게 넘어졌대요. 휴대폰 보다가 걷다가 이 인도 그 턱을 보지 못해서 앞부분이 걸려서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진 거예요. 너무 가볍게 넘어졌기 때문에 팔이 부러진 것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부러졌다기보다는 금이 간 거죠. 그래서 그나마 또 물리센터 일도 한 3개월 정도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그렇게 가위에 많이 눌렸대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분이 들려주신 사연 이제 내용을 읽어드린 건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제보를 받으면서 이제 그 나눴던 대화를 좀 공개해드리면, 이분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분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회사에서 해고되도록 만들었던 그 가해자를 향한 이 저주 행위가 1년까지는 좋았대요. 근데 1년이 넘어가니까 그게 자기한테 돌아오더라.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말씀드렸죠. 혹시 나중에 여유가 되면 가격이 이제 저는 30만 원대도 있으니까 그 저한테 저주 대행을 의뢰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시는데 아마 이분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서 그 좀 이렇게 부담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이제 그분한테 막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좋은 건 아니니까 저주하는 게.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랬죠. 이분이 이제 자기 33만 원 이게 큰 돈이다 하고 마음은 하고 싶은데 너무 부담돼서 못하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그랬죠. 어쩌면은 고객님이 1년 동안 그 저주하고 1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고객님이 역사를 맞은 건데 아, 그로 인해서 오히려 고객님이 더 저주 대행을 안 하시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으니까 좋게 좋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런 것 같다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또 인사를 드렸죠.